건강하려면 저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음식이요. 음식이 보약보다 낫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양에서도 많이 하고 서양에서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음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잘 먹질 못해서 칼로리를 중심으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칼로리가 아니고 음식의 질을 얘기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게 좋은가 이런 얘기가 뭐 책을 한 권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의 얘기가 많은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중해식 식단의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뭐냐면 지중해 연안 국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서 그분들이 잘 먹는 음식의 종류를 보면 식물성 기름, 특히 올리브유를 음식에 많이 섞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과일, 야채를 아주 즐겨 먹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식사할 때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시간이라는 건 단지 음식물을 먹는 시간이 아니고 가족과 친지와 더불어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가장 건강한 음식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선 또는 뭐 과일, 야채 뭐 다 많은데 어느 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무지개 색깔의 과일, 채소를 먹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음식들을 가공을 덜 한 상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음식물의 재료를 보고 이게 무슨 재료로 해서 만들었구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자연 그대로를 유지한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칼로리를 할지라도 요즘에 여러 가지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당뇨가 되는 그 과정도 살펴보면 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이라 할지라도 섭취해서 혈중에 포도당으로 변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먹으면 그건 흡수되는 시간 거의 지체되지 않고 바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혈중으로 포도당 농도로 변하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음식물이 섭취한 후에 포도당으로 변하는가를 판정하는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걸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도당으로 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건강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혈당으로 변하면 혈당으로 변하는 그 포도당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 또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적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 가공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런 가공된 탄수화물은 혈당, 포도당으로 변하는 데 시간이 아주 짧게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나 이런 데 상당한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당뇨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혈당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 못지않게 음식을 언제 어느 시간에 섭취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에 관계된 모든 우리 몸의 장기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식사 끝나고 다음 아침 식사 전까지의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보수, 보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루에 12시간을 금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물은 생수는 제외입니다만은 물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은 12시간 내에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7시에 식사를 마쳤으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간식이라든가 스포츠 음료를 비롯한 이런 음식물들을 섭취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칼로리보다도 12시간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편히 그 소파에 기대서 간식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습관, 이거는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뿐더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금식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잘 섭취하는 거가 음식물 섭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식탁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식사할 때 그 예절 관계인데 되도록이면 즐겁게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화제는 식탁에는 올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식사 시간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서 본 상황이 뭐냐면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SNS나 이런 그런데 식사 시간만은 핸드폰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는 거가 건강에 아주 최적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건강이라고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얘기해 주셨는데요. 건강이라는 것은 말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 없는 게 건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나 기타 이런 문제가 되는 것만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 아니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건강하냐? 당신은 건강합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4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인가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상태를 다 잘 유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첩경인데 지금까지 신체적인 건강에 요점을 맞춰서 식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정신적 혹은 사회적 건강과 관계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게 뭐냐? 그게 아주 심하게 되면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남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신적인 사회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죠. 그럼 문제가 있죠.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인가? 나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며 나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신경과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쉽게 말씀드려서 나라는 개념은 우리 몸에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거가 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뇌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뇌는 우리 몸의 하나의 중추 사령탑으로서 모든 문제를 관여를 하지만 뇌 혼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이 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올라가는 정보를 뇌에서 받아서 가지고 종합해서 나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죠. 물론 뇌라는 중추기관이 잘못되면 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중추신경계의 어느 부위에만 나라는 게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 몸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걸 총합한 기관이 바로 우리의 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기관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기억의 기능은 뇌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만 심장도 관계가 있고 다른 모든 장기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면 우리 뇌에서의 우리 다른 몸에서의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이건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한 인류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나를 잃어버리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돼서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치매가 되면 또 나이가 먹으면 산속에 있는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당연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이 든 사람 또는 나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사회 속에 끌어들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처방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약을 뭘 하라고 처방전을 이제 써주는데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간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건강이 필요한데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산다. 더불어 산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살 수 있게. 그리고 치매가 되는 과정도 대개는 고독에 의한 병이 굉장히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에 빠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모여서든 일상생활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룹 스포츠가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서 노인들, 나를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이 모여서 스포츠를 하는 거. 이게 격심은 뭐 축구다, 농구다 그런 스포츠를 하는 건 아니죠. 나이에 맞게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운동으로서 일본 사람들한테 대단히 인기가 있는 운동이지만 게이트볼이라는 게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공을 툭툭 쳐서 나무로 되어 있는 틈 사이로 집어넣는 그런 운동이죠. 어떻게 보면 폴로 비슷하기도 한데 폴로처럼 아주 다이나믹하게 말을 타고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볼을 집어넣는 게이트볼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일본은 그런 사회적 건강,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건강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는, 잘 펼치고 있는 그런 모범 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노인들 또는 무위탁자들 또는 치매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말하자면 돌봐주는가 시스템을 잘 살펴보고 있는데 최선의 방법은 일반 사회, 그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주택가 속에 그 사람들이 살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식의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정부가 또는 의료보험공단이 아낌없이 돈을 지불해야지만, 그러니까 병이 걸린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병이 걸리기 전에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혹시 독서나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봉사 매니아들을 만들어서 그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독서라든지 이런 인문 활동들이 그 말씀하셨던 치매나 이런 거에 다좀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그 사회적 처방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가 봉사활동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봉사도 될 수 있고 재능을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봉사활동을 하면 본인이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봉사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똑같은 맥락으로 기부도 똑같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부와 봉사와 이런 활동이 사회적 처방의 중요한 말하자면 목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방에 있거나 또는 경로당에 모여서 고스톱을 하거나 이런 저기가 아니고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봉사활동입니다. 또는 기부활동,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고 우리 뇌의 퇴화를 늦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들이 일종의 다 사회적 처방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어떤가요? 독서도 중요한 저거죠. 나이가 들면서는 독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 큰 글자 책들도 나오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만은 독서하려면 정신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집중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독서 대신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거. 이제 그것도 저거 하면 남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는 거. 요즘에 그 부북이라는 게 있어서 유명한 책들을 갖다가 그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눈의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 책이거나 혹은 남이 읽어주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도 인상 깊게 보셨던 인생 책이 있으신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뭐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의 종류나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읽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현실적인 거, 취미 활동에 관한 책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또 음악, 미술 이런 쪽의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뭐 엠파스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회가 남의 사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굉장히 사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데 남이 어떻게 됐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얼핏 보면 자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지만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즐기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건강한 사회고 본인 자신도 건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렸을 적부터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남과 관계없이 남을 이기고 점수를 잘 받은 사람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적이 돼 있으니까 공감 능력이고 사회적인 더불어 사는 생활이고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는데 그 사회적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단연코 자살률의 1등인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가 더불어 같이 공감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외골수로 한 골에 빠지게 되면 그냥 이 세상은 끝이다 라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신과 의사를 몇 번 만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병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자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의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교수님 중요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중에 소금물 가글이잖아요. 소금물로 가글하면은 어떤 점이 좋고? 소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피의 성분과 비슷한 그런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금물로 가글을 한다 또는 또 코를 세척을 한다 하면 소위 바이러스나 기타 병균이 들어있더라도 그게 잘 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소금물로 씻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상처가 났을 때도 소금물로 씻어내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것보다도 소금물로 씻어내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 우리나라 현재처럼 미세먼지가 나쁜 나라에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폐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폐에 관련된 질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것인가가 의학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의 숙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도 청소를 하면 저는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를 소금물로 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물로 씻어서는 큰일 나죠. 물로 씻어서는 안 되고 소금물 증기를 가지고 호흡을 해서 폐를 청소하는 방법도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평소에 와인을 좋아하시잖아요.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그건 너무 큰 문제가 돼서
얘기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물은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량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마시지 않는 한은 물을 많이 마시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지금 제 앞에 물이 있습니다. 물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돗물부터 흐르는 시냇물, 바닷물, 뭐 각종 물들이 다 많은데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은가? 또는 과학적으로 이온화 수지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만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물을 가장 선호하냐면 좋은 환경에서 채취한 생수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수는 지역마다 또는 계절마다 다 다르겠지만 좋은 지역에서 나는 깨끗한 물, 어떤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이 저는 가장 좋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건 어떤? 오염되지 않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 깊은 산 속의 샘물 또는 지하수 같은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수돗물이나 이거는 균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다 좋은데 화학적으로 많은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깨끗한 물, 그 물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만드는 술의 종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스코틀랜드 물은 다른 지역의 물과 좀 다릅니다. 그 지역의 물 때문에 위스키가 생겨난 겁니다. 물에 의해서 술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술은 물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생명수의 와인의 철학을 좀 짧게 듣고 싶은데요.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그 알코올 도수가 한 12, 3%가 되는 게 이제 보통인데 포도를 발효해서 와인 상태가 되면 그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는데 대개 천여 가지 종류의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알려져 있고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특히 그 심장, 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이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적기 때문에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근데 프렌치 파라독스의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포도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식 음식, 또 한 가지는 식탁에서의 그런 분위기. 프랑스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 거의 자정 시간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즐겁게 떠들고 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식문화가 바로 심장 혈관 질환을 적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될 거다. 적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진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술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못 마시면 그건 독이 되고 잘 마시면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포도주 한두 잔은 꼭 마십니다. 교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다들 즐겁게 웃으면서 사시는 게 건강에 다 좋다고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최소한도의 그 모든 여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